자, 이 영상은 절실히 1등급을 받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 세 가지를 설명할 건데, 첫 번째, 배점 상황.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출제되는 시험의 배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어떻게 뭘로 공부할 것인지 써놨죠? 개념서, 센 두 권입니다. 자, 이걸 확실히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이제 평가원 기출문제 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추후에 더 자세히 얘기할 것이고, 세 번째,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 실제로 기출문제 한 문제를 제가 뽑아왔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그냥 문제 풀 때 기계적으로 푸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고, 잘못 풀고 있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은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구체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1등급을 간절하게 원하는 학생이다 하면은 영상을 처음 보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인생에서 20분 30분 그냥 멍 때리면 낭비할 수도 있는 시간이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 영상이 자기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전환 포인트가 될지. 자, 그리고 이 영상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다 통틀어서 적용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3번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지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고, 문제 하나를 설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평소에 자기가 아는 문제도 어떠한 습관을 들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문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사분면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 위의 점 P에 대하여 원이 만들어졌죠. 근데 1사분면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동경이 생기고 그 이루는 각을 세타, 이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과 문제인데, 문과 학생들도 중학교 때 삼각비 충분히 배웠고 지금 기억만 해석을 할 거예요. 기억 정도는 문과 학생들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지 문이과 상관없이 느끼셔야 돼요. 자, 문제를 좀 더 보기 좋게 위에다 써줄게요. 자, 어떤 상황이었다? 좌표 평면에 원을 이렇게 그렸는데 1사분면만 보겠다. 반지름은 1이고 그때 OP라는 원위의 점 P가 생기는데, 이때의 동경을 세타라고 놓고 기억번에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은 사인 세타와 세타의 크기 비교가 세타가 더 큰 게 맞냐라는 걸 묻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풀이를 지금 두 가지로 확연하게 문제를 풀어줄 것인데, 첫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풀고 있는 상황, 1등급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공부를 하면서 제 세대는 MP3를 들었거든요. MP3를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유일하게 수학이었어요. 근데 들어도 집중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효율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뭐 이걸 고치게 된 계기는 뭐 딴 얘기지만 결국에는 수능 때 공부할 때 MP3를 듣고 문제를 풀 게 아니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귀에서 이어폰을 뺐는데, 어쨌든 그만큼 저도 그랬고 많은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상황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풀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자,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설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고 저거 저렇게 푸는 거네라고 단방에 떠올릴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도 막연한 직관으로 그런 문제를 이 정도 난이도의 수준은 내가 좀 센스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머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다. 근데 이 정도 판단한다고 해서 아까 그 말한 1%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 1%는 애초에 어릴 때부터 타고났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 1%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근데 지금 어떻게 풀고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기역번을 지금 기역번의 대소관계가 맞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떠올려야 될 것이 중학교 때 배웠던 L은 R 세타다 라는 공식 아시죠? 자, 여기서 세타에 대한 정보,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 세타에 대한 정보는 하고 나타내면은 뭐가 된다? 세타는 R분의 L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반지름 R이 뭐다? 1이다. 그럼 이 R 대신에 1이 들어가고 결국 남은 식은 관계는 뭐다? L은 세타다. 그러면은 지금 확인해야 될 사인 세타와 세타에 대한 관계에서 이 세타가 뭘로 바뀌었죠? L로 바뀌었죠. L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사인 세타는 뭐죠? 우리가 배운 삼각비 적용하기 위해서 수선의 발 내리고, 삼각비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근데 빗변이 뭐야? 반지름 1. 그리고 높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미지수 y라고 놔봅시다. 그럼 사인 세타는 다시 사인 세타는 뭐다? 1분의 y다. 1분의 y다. 결국 사인 세타는 뭐다? y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 대소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되냐? 이 y가 나타내는 것은 뭐다? 요만큼의 길이. 그리고 이 l이 나타내는 것은 뭐다? 요만큼의 호.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 깁니까? L이 파란색이 깁니까? L이 길죠? 그러니까 이 보기는 맞다. 여기까지. 자, 이 풀이를 보시고 저렇게 푸는 것이구나 고개를 끄덕이셨다면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지금 풀이도 뭔가 그냥 빨리 풀고 그리고 해설이 시간이 짧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짧게 설명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은 제일 중요한 핵심. 아까 말한 기계적으로 푸는 방법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푼다라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문제를 풀 때 조건을 해석하는 이유, 그리고 그 조건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사고 방법, 왜라는 질문이 빠져 있어요. 왜? 자, 아까 말한 기계적인 풀이가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떤 조건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왜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 간단한 것이지만 여기다가 왜라는 토를 어떻게 달 수 있을까라는 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왜라는 질문을 달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자,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수학의 기본 해결 시스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좀 넓게 봐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닥친 현실 상황이 있고 그리고 다가가고자 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이상으로 가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가지 못합니까? 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마치 담벼락처럼 가로막고 있는 문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아니, 수학 얘기하는데 갑자기 현실 이상? 뭔 개소리.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현실에서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문제 상황이 뭔지 직시하셔야 됩니다. 직시.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문제점, 이 어떤 담벼락을 제거를 해줘야 내가 현실에서 이상을 갈 수 있을까? 담벼락을 일단 파악을 해야 제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악을 한 뒤에 이 담벼락을 제거를 해줘야 현실에서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문제를 직시하고 뭐하자? 문제를 제거를 해주자. 이게 넓게 본 수학이라는 어떤 것을 수학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의 넓은 사고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현실 이상을 수학에 좀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은 주어진 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뭔가 문제점이 있겠죠.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있겠죠.
우린 뭘 찾아야 된다? 이 사이에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제거시켜줘야 된다. 이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지금 문제가 주어졌죠?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이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루고 있는 이 사인 세타라는 것은 결국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비율이지만 우리가 삼각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여기다가 어떤 것으로 삼각비를 접근을 했냐면 길이에 대한 비율로 삼각비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근데 우변에 나와 있는 이 세타라는 것은 개념이 뭐다? 각도라는 것이다. 비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대소 비교가 어려운 이유인 것이에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 어떤 점이 문제다?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제거해 준다는 것은 뭐다? 언어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이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랑 우리가 영어를 안 배웠다 치고 이거랑 크기 비교를 하래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쳐봐. 그럼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것은 숫자이고 이것은 영어로 된 표현이잖아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대소비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서 이 3가 뭐지? 라는 거를 파악한 뒤에 3이구나. 바꾼 뒤에 2가 3보다 크다? 틀린 명제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요. 즉 지금 어려운 이유가 뭐다? 길이와 각도를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언어를 갖게 해준다.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이 각도를 길이로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길이를 각도로 바꾸겠습니까? 길이를 각도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 각도를 뭘로 바꿔야겠다? 아하, 길이로 바꿔야겠다. 길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게 그러면은 각도와 길이와 연관된 각도와 길이를 연관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배운 식들을 떠올려야 돼요. 근데 그것은 명확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생각한 L은 R세타라는 관계와 그리고 삼각비로서 우리가 각도와 길이를 연관 지을 수 있다. 딱 두 가지. 여기서 뭘 쓴다? L은 R세타라는 방법을 통해서 각도를 길이로 바꿔본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왜라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왜? 대뜸 L은 R세타 떠올려라 이렇게 하면은 문제 이게 대뜸 떠올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왜 떠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꿨죠. 그리고 세타로 바꿨어. 세타로 바꿨대. 세타에서 L로 바꿨어. 그리고 사인 세타도 역시 뭐다? 삼각 B를 길이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삼각 B가 실제로 어떤 길이를 나타내는지 얘도 실제로 길이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가 필요하다? 직각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타를 기준으로 보조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빗변분의 높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 해서 1분의 y가 돼서 결국 y와 l에 대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한 문제 해결 방법, 지금 말한 요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에서 말한 개념서와 셀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느 한 문제에 대한 국한된 풀이가 아닌 이게 지금 국한된 풀이죠. 이게 딱 이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이런 풀이로 공부를 할 것이라고
하고 싶다면은 그냥 수능 가서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한다면. 하지만 지금 초록색 왜라는 질문을 답변을 만들어가면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